안녕하십니까, 감성수학 수학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남권 기출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고 2021년 수원 기말고사 범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을 더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보면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자리인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3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2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1이고 첫 번째 항이 5죠. 그러니까 뒤에 n 플러스 4가 곱해지게 됩니다. 얘를 전개해주면 n제곱 그 다음에 6n 플러스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시그마만 취해주면 됩니다. 시그마. 자, 이 앞에 있는 애가 1에서부터 15면은 13을 대입한 것까지죠. 그래서 n은 1부터 13. 그 다음에 여기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n제곱이기 때문에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6배에 2분의 13 플러스 곱하기 그 다음에 14가 되겠죠. 더하기 8 곱하기 13. 자, 이렇게 될 건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계산은 다 하지 않을 거고 1의 자릿수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의 자릿수. 자, 일단은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해주고 2로 약분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9, 7에 63. 1의 자릿수가 3이고 3 곱해서 9가 되겠죠. 얘는 1의 자릿수가 9. 자, 얘는 이렇게 약분해주면 자, 3, 3, 9에다가 4 곱해서 6. 1의 자릿수가 6. 자, 얘는 8, 3, 24니까 1의 자릿수가 4. 그래서 1의 자릿수가 9라는 건 알 수 있죠. 계산해도 되지만 좀 복잡하니까 1의 자릿수만 비교해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걸 빨리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AN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AN은 자, 공차가 3이니까 3N 그리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AN인데 이런 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주면 AK는 3K-2가 될 거고 AK 플러스 1은 3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부분 분수 한번 해주면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자, 시그마 그대로 와주고 K는 1부터 N까지 3분의 1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반대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3K-2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3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1부터 다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1 앞에 묶일 거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다시 2 집어넣으면 또 4분의 1 2 집어넣으면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n 집어넣을 때까지 넣어주면 3n-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 분의 1 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없어져서 얘랑 얘 두 개만 남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자, 위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3분의 1에다가 1 빼기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 3n 플러스 1분의 3n이 되고 이 부분 3이랑 3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얘가 58분의 19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58분의 19. 그래서 n이 19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자, sin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 sin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sin 마이너스 세타,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sin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sin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해주면 각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2분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x를 빼면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그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fx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파이 플러스 x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빼기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x죠. 파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빼기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파이랑 파이가 없어지겠죠. 자, 얘도 각변환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일단 그대로 오고 파이에다 x를 더하면 3, 4분면이죠.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x가 앞에 붙겠죠. 얘도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대로 오고 파이에서 x를 빼면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계산해주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사인 함수가 있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a sin x a sin x 플러스 b 라는 식이 있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최대값은 a 플러스 b,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틀린 식이에요. 왜냐면 이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음수면 얘가 얘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2k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2k의 절대값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2k의 절대값 이렇게. 그 다음에 걷다가 k제곱 마이너스 8을 더해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상수일 건데 어느 정도 값을 갖는 상수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접해평면이 있을 때 이 상수가 한 이 정도의 값을 나타내면 저 사인 함수는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최대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0보다 작게 있고 그 밑으로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지우고 위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k제곱 2는 절대값 앞으로 빼도 되죠. 2배의 절대값 k 그 다음에 빼기 8 얘가 0 이하가 된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제곱은 절대값 k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k를 t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2t-8은 0 이하다 라는 식이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식이 나오겠죠. 자, k 대신에 다시 절대값 k를 넣어주면, t 대신에 절대값 k로 바꿔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얘는 이미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말이 돼버리죠. 얘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지워주면 이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만. 그럼 자,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k는, 다시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수,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까지 만족해라 라고 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의 부호가 다른 사분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죠. 이번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사인 그래프가 자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코사인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 부분과 여기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x는 자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의 값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끈은 2분의 3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b 빼기 a는 3분의 5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6으로 통분해주면 10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 bn이 an과 an 플러스 1의 합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an은 첫 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a8이랑 b8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b8이라는 애는 a8과 a9의 합으로 이루어졌겠죠. n 대신에 8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8과 b8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없애주고 나면 a9가 0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인데 1에서 20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9에서 0의 값을 갖죠. 그럼 이걸 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공차를 d라고 했는데 9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9가 묶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1이 20이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d가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n-9 라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6과 B6을 더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B6은 자, 주어진 식에다 6을 대입해주면 A6과 H7을 더한 거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배의 A6 플러스 A7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A6은 여기다 6을 대입한 거죠. 그럼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7은 7 대입한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써보겠습니다. 7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자, 이 부분 계산해주면 2랑 2가 약분되고 마이너스끼리 없어지고 5, 3, 15가 되겠죠. 15 얘도 마이너스끼리 없어지고 2랑 2가 사라져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이 있어요. 그럼 AN이 3의 n-1승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의 S5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쟤를 한번 계산해주면 6AN 빼기 AN 플러스 1이 될 텐데 6 곱하기 AN이 3의 n-1승이고 빼기 AN 플러스 1은 3의 n승이 되겠죠. 그럼 얘를 3의 n-1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한테 6이 묶이고 얘한테는 3이 묶이니까 이 부분이 3이 되죠. 그러면 그냥 3의 n승이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수열이 3의 n승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게 되면 첫 번째 항 3, 공비 3, 항의 개수 5개 빼기 1, 그 다음에 공비 빼기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3 곱하기 얘가 3의 5승이 243이니까 243에다가 1을 뺀 242가 되겠네요. 나누기 2.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2가 약분돼서 121이 되고 121에다 3을 곱하면 363 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탄젠트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주기가 3분의 파이죠. 주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왼쪽으로 6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이렇게가 점근선이 되겠죠. 얘가 6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점근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또 더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에서 새로운 점근선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탄젠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탄젠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직선은 6분의 파이, 0을 지나고 기울기는 양수인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랑 베타를 더해주면 알파랑 베타는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해주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베타에서 3알파를 뺐더니 얘가 9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게 되면 4알파는 얘가 9분의 3이니까 9분의 3에서 9분의 1을 빼면 9분의 2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18분의 1 파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점 좌표가 18분의 1 파이 컴마, 자 18분의 1 파이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m이죠. m.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얘는 6분의 파이 콤마 0이 되겠죠. 그럼 6분의 파이 콤마 0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 x좌표끼리 빼서 얘가 18분의 3파이니까 얘를 빼주면 18분의 2파이가 되겠죠. 18분의 2파이 분의 0에서 얘를 빼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18 약분해주고 2랑 3도 약분해주면 번분수 풀어주면 파이분의 3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기울기 m이 파이분의 3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파이까지 곱해주면 3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를 풀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R. 지금 A2와 A3이 나와 있으니까 A2와 A3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얘가 A2, 얘가 A3인데 공비가 음수죠. 그러니까 A1은 음수, A2는 양수, 다시 A3은 다시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가 양수기 때문에 쟤는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나오겠죠. 근데 얘는 A3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3A2, 그 다음에 3A2 플러스 A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3이 음수니까 A3에서 12를 뺀 것도 당연히 음수겠죠. 그럼 쟤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3과 A3 없어지고 4A2 얘 넘겨주면 플러스 A3 얘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구해놓은 거를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배에 A2는 마이너스 3R 플러스 A3은 마이너스 3R 제곱 얘가 1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약분해주면 4R 그 다음에 플러스 R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를 왼쪽으로 넘기면 R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는 0.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R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0이 돼서 R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죠. 여기서 공비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SO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공식에다 그대로 한번 갖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고 공비,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빼기 1 공비 빼기 1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5승은 마이너스 32예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3 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LM의 순서상
자, 등차 시열은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1,-3을 지나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1,-3을 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x축을 조금 위에다 그릴게요. (1,-3) 여기서 이제 공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절대값을 했을 때 똑같아지는 순서쌍을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 4,0을 지나겠죠. 4,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AN의 절대값은 1차 함수를 뒤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LM을 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는 순서쌍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1을 대입했을 때와 4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7을 대입했을 때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와 6을 대입했을 때가 똑같은 값이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때와 5를 대입했을 때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일 때, 자, 기울기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 기울기가 1일 때 3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2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 1,-3이 있고, 자, 기울기가 2라는 것은 x축에 몇 콤마 0을 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2분의 3만큼 가야 되죠. 1.5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5가 됩니다. 2.5에서 아까와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를 뒤집어 올리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1을 대입한 것과 같아지는 값을 찾으면 2.5가 평균이 돼야 되기 때문에 6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는 6이 아닌가요? 4가 되겠죠. 여기가 1과 4의 평균이 2.5가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했을 때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일 때는 순서쌍의 개수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3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한번 지워보고 기울기가 3일 때, 자,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는 뜻은 여기가 3이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만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뒤집어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일 때 순서쌍은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걸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야 돼요. 대칭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려면 이 값으로 가능한 것은 자연수 또는 자연수 더하기 0.5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얘네들이 대칭을 이루면서 똑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더 커졌다고 했을 때 또 가능한 건 뭐죠? 여기 1.5를 지나는 상황, 이거 하나 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얘한테 1을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거의 함수값이 똑같게 되겠네요. 여기가 1.5니까. 그래서 1.5를 지날 때 한 개 더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울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연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길이가 0.5죠. 요 길이는 3이 되죠. 0.5분의 3 이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6일 때 한 개까지 해서 총 이만큼 7개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순서쌍의 개수는 7개가 되고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봤는데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S2n이 2n제곱 마이너스 2n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an을 구할 때 n 대신에 n-1을 집어넣게 되죠. 그럼 s 2n-2는 일단 n-1 집어넣은 식,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게 되면 얘가 이제 a2n이 되는 게 아니라 a2n-1에다가 a2n을 더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sn 빼기 sn-를 해주면 4n-4 이런 값이 나오겠죠. 이거 2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sn 빼기 sn-1 바로 구하는 방법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식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식에서 이 앞에 있는 애를 위에 있는 애를 앞으로 내려서 2an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개수 남기고 최고치한 개수 한번 빼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2가 내려와서 곱해지고 4n 마이너스 2 남기고 2를 한 번 더 빼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sn 빼기 sn-1에서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하나 얻었죠. 근데 an이 pn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어요. pn 플러스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n 빼기 1 플러스 a2n 이게 4n-4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는 n 대신에 2n-1 넣은 거니까 여기다 n 대신에 2n-1을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n 대신에 2n을 넣은 거니까 2n 넣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2pn 더해서 4pn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q 2개 더해서 2q, 얘가 4n-4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 p가 1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4p가 4가 돼야 돼서 p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 마이너스 1, p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q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n이 완벽하게 구해졌네요. 자, 그러면 한번 pq가 나왔기 때문에 갖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그마 k제곱이 될 거고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pq 곱한 게 얘네들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10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시그마 k제곱은 10까지 더한 건 보통 외우고 다니죠. 385가 바로 나오니까 15 빼주면 360 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370이죠. (37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삼각형 ABC는 자, 세 각을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파이 빼기 C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코사인 C의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건데 제곱이죠. 이 제곱은 전체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제곱은. 그래서 얘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 합차 공식으로 정리해주면 사인 A제곱 빼기 코사인 B제곱은 0.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부분을 계산할 건데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빼주는 대신에 얘한테는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더하기 사인 제곱 있고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바로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C 제곱 플러스 사인 A 제곱 다음에 더 플러스 사인 B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R분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R분의 C 전체 제곱 플러스 2R분의 A 전체 제곱 플러스 2R분의 B 전체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2R끼리 다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이거 넘겼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C가 B변이 되니까 A, B, C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앞에 탄젠트 A는 각변환을 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B는 각변환 해주면 플러스 탄젠트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파이는 각변환이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한번 놔두려고 봤더니 우리가 위에서 C가 직각이라는 걸 찾았죠. 그러니까 이 C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얘가 2가 된다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탄젠트 A랑 탄젠트 B를 비교해 보면 자, 삼각형에서 탄젠트 A는 B분의 A가 될 거고 탄젠트 B는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탄젠트 A랑 탄젠트 B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K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얘는 K분의 1이 되겠죠. K분의 1은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K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전부 다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면 K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K는 2분의 1. 탄젠트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그렸을 때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탄젠트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길이 B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P가 된다 치면 여기는 2P가 되는 거죠. 반대로 2P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기 때문에 P제곱이 될 건데 걔가 지금 20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대 2대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가 10이 되는 거죠.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이 빗변 자체가 지름이 되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뿔이 있는데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청 문제에서 나온 걸 변형한 거죠. 자, 지금 코사인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코사인은 삼각 B이기 때문에 삼각 B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를 그냥 임의의 숫자, 편한 숫자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 BC의 길이를 1, 2라고 두게 되면 이 BD의 길이는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밑에 이 정사각형에서 ABCD라는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두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DBP라는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DBP라는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코사인이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2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A라고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A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2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이 앞에 부분은 1이 되겠네요. 1 빼기 이 뒷부분은 A제곱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A가 어떤 길이를 나타내냐면 P가 EC를 돌아다니죠. 그럼 A라는 길이는 이런 길이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이들 중에 하나. 얘를 조금 평면으로 그려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P는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P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A의 값은 P가 이 점에 있을 때 1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경우에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구해야 되는 것은 얘의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가장 큰 숫자를 빼야 이 값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최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인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역수 취한 다음에 제곱이니까 3분의 4를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상수 ABC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A, B가 모두 0보다 크죠. 양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2니까 A가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여기서 주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값에서부터 그 다음 최대값 이렇게가 한 주기죠. 3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B가 3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엔 C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를 찾을 건데 C는 평행이동으로 찾을 거예요. 이 식을 완성시켜보면 2 곱하기 사인했다가 B가 3이니까 3으로 묶었을 때 여기 x-3분의 C가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3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분의 C만큼 평행이동.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분의 C.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근데 이 점이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 같아요. 이만큼. 이 길이는 자,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로 나와 있으니까 6분의 파이가 하나, 둘, 세 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3파이가 될 수 있죠. 근데 요거 말고도 얘가 그림을 그대로 좀 그렸을 때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6분의 파이가 1, 2, 3, 4, 5, 7칸이 있으니까 6분의 7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능하죠. 자, 그럼 C로 가능한 값은 양변에 3을 곱해주면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7, 그 다음에 4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은 2분의 11이 되겠죠. 그 다음은 2분의 15가 될 건데 이렇게 해서 계속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C의 범위가 0부터 6파이까지예요. 0부터 6파이까지. 얘는 2분의 15파이는 6파이가 넘어가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C로 가능한 후보가 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 만족시키는 C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A 대신에 2를 넣어주고 B 대신에 3파이 넣어주고 뒤에 빼기 2분의 C를 했더니 얘가 루트 2가 나왔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코사인 지금 3파이가 더해져 있는데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만큼 내 맘대로 빼도 되죠. 2파이 빼주고 2를 나눠줘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한번 쓰는 겁니다. 그럼 자, 얘를 갖다가 각변환 해줄 수 있죠. 파이니까 코사인이 그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C가 오고 파이에서 2분의 C를 뺐으니까 2, 4분면이죠.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루트 2다 라고 써주면 코사인 2분의 C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얘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3파이를 갖다 넣으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얘는 괜찮습니다. 자, 2분의 7파이를 갖다 넣게 되면 4분의 7파이가 되죠. 4분의 7파이는 4,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2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1파이를 넣게 되면 4분의 11파이가 되는데 4분의 11파이는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마음대로 빼줘서 4분의 3파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4분의 3파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로 가능한 것은 얘네 둘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14니까 7파이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7파이가 되고 2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에서는 x제곱과 x 플러스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n, p, n이라고 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an, 여기가 bn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y는 x제곱과 다시 만나는 점,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만나는 점 중에서 AB가 아니고 x가 0 이상인 점은 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CN이라고 했을 때 C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여기가 AN. 그럼 여기는 뭐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AN, AN 제곱으로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AN과 PN의 x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알파 베타로 한번 두겠습니다.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를 알파, 알파 제곱 y는 x 위의 점이니까 얘도 베타, 베타 제곱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뭐냐면 x 제곱과 x 플러스 n이 만나서 생기는 근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근각의 조방 관계를 일단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AN 빼기 알파 분의 AN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곱하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AN 빼기 베타 분의
AN제곱 빼기 베타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자, 얘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이게 하나씩 약분되죠. 하나씩 약분되면 여기가 AN 플러스 알파, 얘도 한 개씩 약분되면 여기는 AN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얘네들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알파 곱하기 AN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알파 베타죠.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쓰기 전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되고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AN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N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 는형은 방정식이니까 는형이 아니죠.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 AN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얘랑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얘는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AN을 넣은 거기 때문에 얘한테 마이너스 AN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 얘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마이너스 N 제곱을 넣은 거니까 얘는 플러스죠.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 이렇게. 얘도 플러스죠. 마이너스 AN을 넣은 거니까 플러스. 그럼 여기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 제곱 플러스 AN 이 이제 n-1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구해야 되는 게 AN제곱 AN에다가 N제곱을 더한 거예요. 근데 AN제곱 더하기 AN이 n-1 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N제곱 그 다음에 n-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시그마만 취해주게 되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시그마 k제곱은 자, 시그마 n부터 1부터 10까지 k제곱 그 다음에 k는 거의 외우고 있죠. 시그마 n제곱이니까 n은 385가 되고 시그마 n은 55가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1은 10 곱하기 1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 먼저 계산하면 385에다가 45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430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때 이 부분을 전개해서 근각계수 관계를 써도 되지만 얘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AN을 대입한 거다 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번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A2랑 A3이 다르고 A4와 A5는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1부터 한번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A4가 몇인지 모르죠. A4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K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5는 일단 AN 대신에 K를 집어넣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2K가 이제 A5가 되는데 그 A5가 A4랑 똑같으니까 K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K제곱은 마이너스 3K, K제곱 마이너스 3K는 0. 그럼 K로 가능한 값은 0 또는 3이 될 건데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원리로 이용해서 또 3 집어넣으면 계속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4 이후로는 계속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3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n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A3제곱 마이너스 2A3이 이제 A4가 될 건데 이 A4가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A3제곱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A3으로 가능한 게 3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로 가능한 게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A3이 3이면 같은 원리로 인해서 A2로 가능한 게 또 3이랑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런데 A2랑 A3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3은 안 되죠. 마이너스 1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A2가 마이너스 1이면 주어진 식에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A1 빼기 2A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A1제곱 마이너스 2A1 플러스 1은 0이 돼서 A1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1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3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A3이 마이너스 1이면 A2제곱 마이너스 2A2가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은 또 안전제곱식이 나오니까 A2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A2는 1. 그럼 이제는 A2가 1일 때, 그럼 A1제곱 마이너스 2A1이 1일 때 A1제곱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근각계수 관계로 A1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정수가 안 나오겠죠. 이러면 정수가 안 나와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A1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 위에 줄, 얘만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1이랑 A2는 서로 더해서 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더하면 3만 48번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8 이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14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넘어가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죠. 다음 식이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이 2일 때 좌변을 한번 볼게요. n이 2니까 n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k에다 1 집어넣은 거는 2분의 1이 될 거고 k에다 2 집어넣은 거는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9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로 알맞은 말이 16분의 9입니다. 자, 얘는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가로 알맞은 게 16분의 9.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모식을 정리해서 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얘는 m에서 끝나지만 얘는 m 플러스 1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양변에 뭘 한 거냐면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걸 양변에 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좌변에다가 2에 m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승 분의 1을 더해 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다가도 똑같이 더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좌변에다 더 있으면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렇게 된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이거예요. 자, 1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랬다는 거는 뒤에 이걸 2번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식의 변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빼기 2의 m제곱분의 1 이게 나오겠죠. 얘가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구하는 게 끝났죠. 나 넣어주고 뭐 다 계산해주면 성립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 알맞은 수가 16분의 9인데 걔를 a라고 해라. 그럼 a가 16분의 9가 되겠죠. a가 16분의 9. 나의 알맞은 식을 f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16분의 9죠. A에 16분의 9 넣어주고 곱하기 F3인데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 얘한테 3을 집어넣으면 2에 16분의 1 분의 1 빼기 2에 9승 빼기 1, 9승분의 1 빼줄 수 있겠죠. 나누기 32 곱하기 F4. F4는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4를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2에 25승분의 1 빼기 2에 16승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통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의 4승이죠. 2의 4승분의 9 곱하기 이 부분을 2의 16승으로 통분해주면 2의 16승에다가 1 빼기 2의 7승이 되겠죠. 나누기 그 다음에 32 곱하기 25승으로 통분해주면 2의 25승 1 빼기 2의 9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2의 20승이죠. 얘는 2의 25승, 2의 5승이니까 또 나눠주면 2의 20승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되고 남은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실수가 있었네요. 얘를 하나 뺐으니까 플러스, 원래 플러스였잖아요. 플러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겠죠. 2. 여기서 하나 실수 있었으니까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를 15승으로 바꾸겠습니다. 15승. 얘도 24승. 자, 그럼 다시 통분해주면 15승으로 통분되고 얘가 6승이 되겠죠. 얘도 24승으로 통분되고 얘가 8승이 되겠네요. 그래도 없어지는 건 똑같죠. 한 개씩 빠진 거니까. 자, 그럼 계산해주면 자, 얘는 9 곱하기 1-2의 6승, 1-2의 8승인데 마이너스 둘 다 달아줘서 부호를 바꿀게요. 2의 6승 빼기 1 나누기 2의 8승 빼기 1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9 곱하기 2의 6승이 64니까 63 나누기 2의 8승이 256이니까 1 빼면 25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3으로 하나씩 약분해주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85가 되죠. 그래서 85분의 189가 되겠네요. 189 이렇게. 그래서 얘가 P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Q에서 P를 빼주면 189에서 85를 빼면 10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4가 되고 보기에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주어졌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를 A, B, C라고 할 때 여기서 A, B가 x, B 플러스 C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AC는 x 플러스 2 라는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가 2세타 그리고 C가 세타 라고 했어요. 근데 이 2세타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2세타랑 세타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2등분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도록. 자, 그러면 큰 삼각형 ABC를 봤을 때 세타, 2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니까 두 개 더하면 여기가 2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삼각형도 세타, 2세타 그리고 2가 두 개가 닮음이 되겠네요. 닮음. 그래서 닮음비를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작은 삼각형에서 얘 대 얘는 큰 삼각형에서 얘 대 얘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x 대 이 길이. 자,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길이는 x 플러스 2에다가
자, 얘 대 얘는 x 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이거 분의 x.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x 대 2x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 대 얘는 이제 얘 대 얘 x 플러스 2 대 x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x랑 x 한 개씩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나누기 자 2x 플러스 1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x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2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주면 x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x의 길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4, 5, 6이 되고 얘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인 세타를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을 계산해 주면 자, 코사인 세타는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60분의 각각의 제곱 빼기 맞은편 변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60이고 36에서 16을 빼면 20이니까 20에다 25를 더해서 4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5로 나눠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 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 삼각비를 이용해 줄게요. 얘를 세타라고 두면 여기가 4분의 3이죠. 그럼 16 빼기 9를 하면 여기가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곱을 해주면 사인 세타 제곱은 16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번호가 18번으로 되어 있는데 19번이죠. 자, 19번 문제에서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ABC 삼각형이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D가 있고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알파 그리고 AB의 길이가 6, DC의 길이가 4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ABD와 그리고 CBD 넓이 B가 9대 5라고 했어요. 요거 삼각형과 그리고 CBD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9대 5. 이거 기출문제 변형 문제인데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알파로는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1의 넓이는 자, S1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AB, AD가 곱해지겠죠. AB, 그 다음에 AD는 모르니까 일단 AD로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얘가 S1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럼 S2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BC와 CD의 길이가 곱해지겠죠. BC도 모르니까 일단은 BC로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얘네 둘의 비율이 9대 5다 라는 거죠. 9대 5다. 자, 그러면은 이게 9대 5니까 얘한테 9를 곱하고 얘한테 5를 곱하면 똑같아지겠죠. 얘 대 얘가 지금 9대 5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랑 9를 곱하고 이거랑 5를 곱할 건데 일단 나눠지는 것부터 다 나눠 볼게요.
2분의 1, 2분의 1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누고 이렇게 곱하면 36BC는 이렇게 곱하면 30AD와 똑같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C와 AD의 길이 B가 5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의 길이를 5A라고 둘게요. BC의 길이를 5A, AD의 길이를 6A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한번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요 각이 알파면 얘도 알파죠. 그래서 이제 알파랑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파는 나와 있으니까 A만 구하면 되죠.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B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죠. 4분의 3인데 코사인 법칙을 ABC에서 쓰게 되면 60A분의 36 플러스 25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ADC에서 쓰게 되면 48A 분의 36A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B제곱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얘한테 곱해주게 되면 45A는 25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36 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얘한테 곱해주게 되면 36A 그 다음에 36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밑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그 결과는 위쪽에다 쓸게요. 그림을 조금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왼쪽이 9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A 제곱 플러스 20 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다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11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20은 0. 자, 그러면 11, 1, 21 이쪽에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A는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엔 내저번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ADC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여기 위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ADC의 넓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요 길이가 6A인데 A가 1이었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까 4였고 그럼 B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B를 알기 위해서 이 밑에 식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밑에 식에 A에다 1 대입해 보면 36은 36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4라는 게 쉽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ADC 넓이,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저번의 넓이는 이렇게 내저번이 있을 건데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내저번의 넓이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세변의 길이 합. 세변의 길이 합은 6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4가 되겠죠. 얘가 7R이 되는 겁니다. 7R. 근데 이 삼각형 넓이는 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도 4고 얘도 4죠.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루트 17이 되겠죠. 그럼 밑변의 길이 6, 높이 7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3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아래 길이는 얘를 7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 7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분의 3이니까 내저번의 넓이는 제곱을 해서 7분의 9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9번 문제 했고 이제 그 다음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가 번호가 잘못됐네요. 20번이죠. 자,
주어진 수를 적절히 배열했을 때는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고 또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A와 B와 A 플러스 B를 비교해 주면 A는 양수죠. 근데 B는 음수예요. 그럼 A, B도 음수죠. 자,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을 세울 건데 등차 수열이 만약에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뿔마마기 때문에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서 A가 무조건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그럼 B가 뭐 왼쪽에 있고 A, B가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A가 무조건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A제곱은 A제곱은 얘네들 곱한 거랑 똑같아서 AB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양변에 A를 나눠주면 A는 B제곱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한번 나열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가 뿔마마예요.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커지던지 계속해서 작아지던지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뿔마 이런 건 안 돼요. 뿔마마나 마마뿔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건 가능하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작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A가 오른쪽에 오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가능하죠. 자, 여기서 등차 수열을 쓸 건데, 등차 중앙을 쓸 건데, 이게 AB, AB도 되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A, B, B. 이렇게도 되죠. 뿔마마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는 AB, B, A. 얘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등차 중앙, 어차피 등차 중앙 쓸 거기 때문에 얘의 2배는 이거 2개 더한 거, 얘의 2배는 이거 2개 더한 거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A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것들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에 거를 먼저 보면 이 B는 A와 AB를 더한 거죠. 근데 A가 B제곱이니까 이 B는 B제곱 플러스 B3승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B 약분해주고 B제곱 마이너스 2,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B는 음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는 얘 때문에 바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로 가능한 것 중 하나는 4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옆에 거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대신에 또 B제곱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B를 나눠줘서 왼쪽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고 2로 인수분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B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인데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하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B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또 같이 대입해서 여기서 A로 가능한 것은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로 가능한 게 4와 4분의 1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객관식 문제 다 풀어봤고 이제 이어서 서답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고 기출 수원 기말고사 범위 서답형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두 방정식의 서로 다른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도 2분의 파이만큼 점근선이 생기고 여기에 탄젠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뒤집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근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탄젠트가 반만큼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주기인 파이만큼 더 가주면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면서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되면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1, 2랑 만나는 모든 실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칭 함수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함수에서 m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근을 다 더해라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대칭축에다가 근의 개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왜냐면 얘네들의 평균이 m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m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4m이 되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4m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에다가 근의 개수만 곱해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얘는 지금 여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모든 근이 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대칭축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는 6개가 되기 때문에 6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3파이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가 3파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주기가 2분의 1 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좀만 다 한번 다시 쓸게요. 2분의 1 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2파이. 2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이만큼, 왼쪽으로도 파이만큼 이렇게 가서 점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절대값 때문에 뒤집어 올라간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도 파이만큼만 더 가면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서 그래프가 반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또 마찬가지로 1이랑 만나는 곳을 세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직접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탄젠트가 1과 만나는 점, 탄젠트 2분의 x가 1이 되는 곳을 생각해보면 얘가 이 2분의 x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구하지 말고 얘는 파이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대칭이니까 파이 곱하기 2로 그냥 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더해서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값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럼 A와 B를 더해주면 2분의 9파이 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서답형 1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2번 문제는 뭐 글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피스톤이 계속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라는 뜻이 되는데 자, 여기서 PQ의 길이가 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PQ의 길이 요 길이가 20이고 그리고 OP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OQP는 이렇게 그려지죠.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최대가 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밖에 이렇게 있고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얘한테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OQP의 각이 되는 거죠.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를 최대로 만들려면 P가 이 원에 접선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접할 때 P가 여기에 있을 때 이때가 이 각이 가장 크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요 길이가 6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PQ의 길이는 20으로 일정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6이랑 20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쓴 길이가 되겠죠. 그럼 400 플러스 36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36 루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루트 436 분의 20이 되겠죠.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그럼 제곱해주면 자, 436 분의 400 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를 4로 약분해주면 100 나누기 100분의 9 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09분의 100이 되고, 그러면은 P 빼기 Q는 분모에서 분자를 뺀 거기 때문에 9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을 주어졌어요. 자, 쟤를 합공식 쓰지 않고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S6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좌변이죠. 우변은 7배에다가 A1과 A2를 더한 거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공비 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A라고 생각하면 얘도 이게 두 개씩 끊어서 얘를 A라고 쓸게요. 자, 지금 보면 A1에서부터 A3, A2에서부터 A4 두 칸씩 차이 나죠. 얘한테 공비 두 번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R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두 칸씩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AR 4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7A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을 보면 A를 다 약분해주면 R4승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 얘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줄게요. R4승 플러스 R제곱 빼기 6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R제곱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R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R제곱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얘도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분자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가 되는데, 일단 n번째 항까지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해서 2n번째 항까지 의 합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그냥 1이 되겠네요. 1. 그리고 이 뒷부분 얘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자, A1이랑 AN 플러스 1을 보면 m칸 차이 나죠. 공비 m개 차이 나기 때문에 아래 m승을 곱해줘야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2에다가 아래 m승을 곱하면 얘가 되고, AM에다가 아래 m승을 곱하면 AEM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아래 m승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 m승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정수가 되도록, 얘가 정수. 이게 정수가 되려면 1은 이미 정수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돼요. 얘. 근데 아래 m승이 뭐냐면 아래 제곱이 2죠. 그럼 양변에 2분의 m승을 해주면 아래 m승은 2의 2분의 m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돼야 돼요. 얘가 정수. 결론적으로 2분의 m을 정수로 만들려면 m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m이 2k라는 형태가 돼야 되고 m은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k는 1부터 15까지만 더해주면 되죠. k에 15가 들어가면 딱 3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2k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2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 2랑 2를 약분해서 15랑 16을 곱하면 240 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4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서답형 3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네요. 귀납법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어요. 7의 n승 빼기 6의 n 이 3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를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먼저 n이 1일 때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n1, n에다 1 집어넣으면 7의 1승 빼기 6이니까 1이 되죠. 1은 3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k 대신에 n 대신에 k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얘가 3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얘를 36n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이때 n은 자연수 이라고 가정.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가정하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상황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7의 k 플러스 1승 빼기 6의 k 플러스 1 얘가 3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주면 자, 7의 k 플러스 1승은 7 곱하기 7의 k승 이라고 둘 수 있죠. 그리고 빼기 6k 빼기 6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얘로 이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7 곱하기 7의 k승 빼기 6k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러면 근데 마이너스 42k가 생겨버리니까 뒤에다가 42k를 한번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원래 있던 6k 빼기 6을 자, 그대로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대신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넣어주면 7 곱하기 여기에 이제 36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전개를 한번 해주면 7 곱하기 36n 플러스 7 플러스 36 k 마이너스 6 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36으로 묶어주게 되면 7n 플러스 1이 묶이게 되고 남아있는 상수를 계산해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6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n 플러스 k일 때가 성립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얘는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답형 4문제 다 마무리해봤고요. 경기고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기출 변형들도 좀 있었고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는데 뭐 다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